정부는 공정사에 역행하는 탈세 근절을 생활적폐 청산 9대 과제로 선정하여 유관기관 간 공조 등을 통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대기업, 대자산가 등 4대 중점 관리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2017년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10조 7천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중견기업 사주 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 그룹의 불공정 탈세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국민들에게 심한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순환조사와 기업 공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하여 일부 대기업 사주 일가의 변칙적인 탈세 수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사회에 반하는 탈세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평 과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불공정 탈세 혐의가 큰 숨은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불공정 탈세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대재산가 고소득층, 소위 사회지도층의 반칙, 편법, 탈법 행위 등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탈세를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여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부동산과 자본 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 증여하거나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는 등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 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을 통해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잠시 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의 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앞에 판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본 세무조사의 세 가지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조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검증 기회가 적었던 숨은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의 형성, 운용, 이전 등 전반적인 탈루 혐의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이하의 중견기업은 정기순환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주기적으로 검증할 기회가 없었고 세무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관련 기업 전체가 아닌 개별 기업별로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세무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재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법인의 외형 규모가 대부분 작아서 세무서 수준의 단편적인 검증에 머물러 왔습니다. 고소득 대재산가의 경우에도 개별 사업체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 인간 거래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탈루 혐의 검증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종전 개별 기업별 조사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물론 가족,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관련 기업과의 거래,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간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둘째, 대재산가 그룹이 법인을 탈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간 오랫동안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대재산가 그룹의 공공연한 절세 또는 탈세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청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여 외형 쪼개기를 하거나 법인 이외에 사주 개인 사업체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법인과 개인 사업체 간 부당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최근에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음에도 중간 경유 법인을 만들어 소위 통행세 이익을 수취하거나 일감 몰아주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법인 간 또는 법인과 개인 간 부당한 거래를 통해 대재산가 일가가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사적으로 유용 또는 편취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셋째, 2015년 차세대 전산 시스템인
엔티스가 구축된 이후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발해온 다양한 정보 분석 툴을 활용하여 어느 때보다도 조사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해외 출입국 현황, 법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 특수 관계인 간 거래 등 불공정 탈세 혐의와 관련된 지표들을 토대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조사 대상자를 좁혀나가는 탈루 유형별 분석 방법으로 불공정 탈세 혐의가 큰 대재산가만을 선별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5쪽 선정 결과입니다. 이러한 고도화된 분석 방법을 통해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재벌 10명, 고소득 대재산가 48명을 포함한 총 95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재산 보유 규모는 약 1,3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재산 규모별로는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고 5천억 원 이상의 재산 보유자도 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들이 영위하는 업종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 도매업,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업 등 업종 전반에 걸쳐서 불공정 탈세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이하 불공정 탈세 혐의 주요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주 A의 자녀는 내국법인 갑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해외여행과 호화 사치품을 구매하였으며 해외 거래처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송금한 후 돌려받아 사주 자녀의 유학비용, 해외 체류비,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지출한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11쪽 사례 3번입니다. 사주 C는 주식회사 병을 통하여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미국 현지 법인에 투자금,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하고 미국 현지 법인에서 허위 비용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기업 자금을 유출하여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 사주 자녀의 유학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12쪽 사례 4번입니다. 주식회사 정은 해외 현지법인 을에게 제품의 원재료 등을 수출하면서 거래 중간에 아무런 역할이 없는 해외 위장 계열사 갑을 단순히 끼워 넣어 통행세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기업 자금을 해외에 유출하였으며 사주 D는 해외 위장 계열사 갑을 통해 은닉한 자금으로 호화 여행 경비, 사치품 구매 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14쪽 사례 6번입니다. 사주의 어머니 B는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해외 부동산을 은밀히 처분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언니에게 명의 신탁을 한 후 해외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을 무신고하고 아들인 사주 A에게 양도대금을 현금 증여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15쪽 사례 7번입니다. 사주 D는 손자 명의로 결손법인 을을 인수한 후 사주 소유의 고가 부동산을 결손법인 을에게 증여하고 사주가 지배하는 주식회사 갑 소유의 부동산을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헐값으로 결손법인 을에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수증 및 저가 양수 후 결손법인 을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대주주인 사주의 손자가 변칙적인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 자금을 확보한 혐의가 있습니다. 18쪽 사례 10번입니다. 내국법인 갑이 연구비를 들여서 자체 개발한 기술을 사주 A의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한 후 해당 특허권을 내국법인 갑에게 고가로 양도하는 수법으로 기업 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사례 11번입니다. 임대업자 A는 임대법인 갑을 설립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임대보증금 총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해당 건물을 자녀에게 양도하여 법인소득을 축소신고하고 위에 건물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A는 자녀가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는 토지 임차 보증금을 대폭
감액해줌으로써 자녀가 실질적으로 돈 한 푼 없이 건물을 인수하도록 지원한 혐의가 있습니다. 자료 8쪽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고의적, 악의적 탈세 수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 배임, 분식 회계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공정위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숨은 대재산가들의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공평한 납세를 통한 다 함께 잘 사는 공정사회, 공정경제가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